자, 이번에는 3번 봅시다. 자, 3번은 ABC 문제죠. 자, A를 보면 라일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는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밑줄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A라고 적고요. 자, A는 자동사, 특히나 이제 완전 자동사입니다. 완전 자동사니 아니면 타동사니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쌤이 타동사는 몇 번이나, 그러니까 뭐 이 영상에서 많이 얘기 안 했지만 타동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또는 명사 대신에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다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 구조가 완전해지는 그럴 때 사용되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즉, 완전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가 대표적인 게 라일레이인데요. 라이는 중학교 때는 거짓말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라이는 과거형이 레이, 그리고 PP형은 레인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의 뜻은 뭐로 바뀌냐면 우선 첫 번째는 누워있다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은 놓여있다입니다. 놓여있다. 주어가 누워있다, 주어가 놓여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뒤에 목적어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 뒤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전치사구가 나옵니다. 주로 이 전치사구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주로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반면에 레이가 있죠. 레이는 과거형은 레이드, PP형도 레이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는 반드시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 뜻이 뭐뭐를 우선 놓다 또는 뭐뭐를 누구누구를 눕히다, 엄마가 아기를 눕히다 할 때, 그리고 알을 낳다. 새끼 낳을 때는 절대 못 씁니다. 알 낳을 때만 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 문제가 라이게 레이게 아니면 과거 시제로 레이게 레이드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의 과거형 레이와 그 다음에 타동사 레이의 동사원의 형태가 똑같죠. 그것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라이의 과거형인지 아니면 동사원형 레이로 사용된 건지.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또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 또 하나 가보면 rise입니다. rise의 과거형은 장미하고 똑같아요. PP형은 reason이 되고요. 자, 이 녀석의 뜻은 떠오르다. 뜻은 다 알 겁니다. 떠오르다, 솟아오르다 라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다,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게 raise입니다. raise는 규칙동사예요. 따라서 그냥 D만 붙이면 되죠. 과거형하고 PP형은 목적어가 나온다.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죠. 모으다라는 뜻도 있고요. 뜻은 많습니다.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말고도 앉다, sit, 앉히다, sit도 있고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하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서 자, 문장 맨 앞입니다. 문두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 명사가 나와요. 전치사 명사가 시간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낼 때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완전 자동사를 쓰고요. 그리고 주어는 뒤로 빠집니다. 즉, 이 부분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라일레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명사가 앞에 나오면 뒤에 완전 자동사와 주어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알고 있냐 없냐요? 이 중학교 때는 도치 안 배우죠? 도치가 안 나옵니다. there is, there are 빼놓고는요. 다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도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도치가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 도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쌤이 설명한 장소 전치사구가 있다. 자, 그럼 가로를 묶어볼까요? to 전치사구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no를 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고, 그리고 나서 뒤에 나라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죠?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이 뒤에 나와 있는 나라들이
to the north. 북쪽에 뭐 되어 있다? 놓여 있다. 위치되어 있다라는 완전 자동사에 해당되는 lie가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치와 라일레이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도치가 더 많이 나오는 건 또 있어요. 부정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나 only 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인데 문장 앞에 나왔을 때 그런 게 나오면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B로 갈게요. 자, B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건데요. 앞에 있는 녀석은 official, 형용사고요. 뒤에 나와 있는 officially는 형용사에 ly를 붙인 부사가 됩니다. 뜻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법 문제 풀 때는 뜻이 아니라 품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품사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즉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B는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자, 형용사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OUS, FUL 등등등 있었죠. 그거 다 외워놓으시고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 그리고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한다. 근데 보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보어, 목적격보어가 있고 저번 시간에 주격보어, 상태동사 뒤에 나온 녀석들 그리고 목적격보어, 형용사를 가지는 녀석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해야겠다. 목적격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자,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목적어 나왔고요. 목적격보어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 형용사가 많이 들어오는 녀석은 이 타동사 자리에 make 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 녀석은 요건 괄호를 좀 칠게요.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나오니까 하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keep, 그 다음에 find, 그리고 leave가 되죠. keep은 유지하다, find는 오형식, 즉 목적격보어가 있으면 알게 되다, leave는 남겨놓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걸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부사. 오로지 얘는 수식어다. 특히나 뭘 꾸며준다? 형용사 수식. 그리고 동사 수식.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즉 상태동사 있으니까 형용사 official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를 보세요. ed가 붙어있는 recognized라는 요 녀석을 꾸며주는 뭐가 필요하다? 부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recognized란 단어 얘를 형용사로 보든 뭐든 자, 우선 여기서 하나만 좀 잠깐만 또 하나 설명을 좀 할게. 저번 시간도 설명했지만 비동사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나오는 게 맞지만 부사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 못 들어온다. 왜요? 이 뒤에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있을 때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니 부사니 이번에도 부사를 찾으시고요. 이 뒤에 PP가 있을 때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동태라고 부르죠. 수동태를 어떻게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BPP, GetPP, PP되다라는 수동태잖아요. 이 수동태에서 앞에 있는 비동사는 조동사입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조동사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PP가 본동사입니다. 진짜 동사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본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동태, BPP 사이에는 부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때 PP는 동사다. 진짜 본동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동사 역할을 하는 recognized, PP를 꾸며주는 부사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C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너무 쉬운데요. 자, 우선은 뭐 speak, 3단변은 다 아시죠? speak, spoke, spoken, speak, spoke, spoken 맞죠? 자, C는 타동사에 ing를 붙인 녀석이냐 아니면 타동사의 PP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타동사 뒤에 ing는 타동사가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녀석이랬죠.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능동이라고 불렀죠. 그럼 ing가 붙어 있어도 똑같이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타동사 원형의 PP, 즉 얘는 수동을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는 녀석입니다. 지금은 spoken이라는 PP가 답이면 뒤에 목적어 못 나와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different, 그다음 반투, 무슨 언어 이름이겠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language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PP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ing가 답이 되겠죠. 스피킹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1초, 아니 1초는 좀 그렇고 한 5초 정도만, 5초도 필요 없죠. 한 3초면 그냥 풀 수 있었다. 자, 지금 쌤이 설명해준 ABC 중에서 이 지금 3번 문제에서는 A를 포인트를 잡으세요. A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1, 2, 3, 4, 5 문제죠. 틀린 거 찾아라 이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월, 비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자,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어? 그러면 월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비동사에 밑줄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비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딱 두 가지를 생각하면 끝납니다. 진짜로. 자, 1번 비동사의 밑줄. 그러니까 아까 ABC 문제는 잘 나오지 않으니까 내신 빼놓고는 모의고사 수능 예산 다 오른쪽 4번 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풀이하는 거요. 이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항상. 자, 비동사의 밑줄이 꺼져 있으면 두 가지만 가자라는 거죠. 두 가지만 가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와의 수일치예요. 즉 주어 찾아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어는 보통 동사의 왼쪽에 있으니까 도치 빼놓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구조 문제입니다. 특히나 어떤 거냐면 비동사 MR이죠. 워저를 써야 되니 아니면 being을 써야 됩니다. 즉 비동사는 동사고 being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를 써야 되니 동사를 쓰면 안 되니 그럼 구조 문제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앞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조라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한 문장 안에 뭐는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자, 까먹은 사람들은 한 번만 더 적으세요. 한 문장 안에 한 문장에 동사는 반드시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면 뭐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항상입니다. 이게 구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비동사에 밑줄 꺼져 있네? 그러면 뭐다? 구조 문제든 아니면은 뭐든 수일치 문제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럼 문장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자, in his view. 이건 전치사고니까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맨 앞에 나온댔으니까 얘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lord가요.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녀석들 of 전치사고니까 수식어죠. 그 다음에 또 코마, only 앞에 코마가 있고 뒤에 interested 다 이거 삽입구죠. 그럼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 lords가 주어고 were 동사 가운데 접속사 없죠 또. 그러면 이거 수일치 문제였구나. lords가 여러 명이니까 was가 아니라 were 맞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그렇지. 여기서 하나만 더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걸 설명해 주고 싶냐면 자, 문장에서 맨 앞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바로 나오죠. 물론 그 명사 앞에 더, on 뭐 이런 식으로 some, any 이런 식으로 한정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어가 나온다. 그런데 요 뒤에 코마가 찍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코마가 나옵니다. 요 녀석은 부연 설명을 하는 삽입구예요. 그럼 뭘 부연 설명하냐면 주어를 부연 설명합니다.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부연 설명해요. 자, 예를 들면 외국인들한테 주어 자리에 세종대왕 딱 해놨습니다. 우린 다 알지만 외국인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세종대왕 한 다음에 그 뒤에 코마 찍고 세종대왕이 누군지를 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동사가 두 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이 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구조 문제예요. 즉, 이 동사를 절대로 ing로 바꾸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앞에 코마 있을 때 ing 많이 나오거든요. 코마 ing 분사구문. 그러니까 절대로 이때 동사를 ing로 바꾸면 안 된다. 이게 구조 문제입니다. ing는 동사가 아니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이제 답이 2번인데요. 2번 what입니다. 자, 이거 중학교 때는 다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렇게 다 배웠을 건데요. 쌤은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그럼 2번은 이제 what의 밑줄인데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what은 뭐 초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의문사로 배웠습니다. 의문대명사, 의문형용사.
무엇, 무엇이, 무엇을 맞죠? 그럼 의문 대명사 무슨이라고 해석되면 의문 형용사.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배우죠. 근데 이 녀석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첫 번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선행사 앞에 없다. 맞죠? 그리고 what이 나온다. 그리고 what 뒤에는 항상 불완전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완전하다 했습니까? 주어 없고 동사가 바로 나오고 이 동사의 패턴은 주로 수동태입니다. 또는 완전자 동사예요. 두 번째는 어떻냐 하면 주어 더하기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뒤에 불완전한 구조가 앞에 있는 what을 꾸며주고 what은 뭐라고 해석하랬죠? 이 what은 무조건 뭐뭐 것이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럼 위에 거는 동사 하는 것, 동사인 것, 뭐뭐 된 것. 밑에 거는 주어가 동사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what I like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what절은 것이라고 해석할 때 잠깐만 딴 얘기하면 what은 밝음 전의 셈이 뭐라고 해석하랬죠? 것. 그럼 이게 우리나라 말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문법에서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명사예요. 다시 말해서 what은 명사절 접속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는요. 타동사 뒤에 what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불완전 주어 또는 목적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동사 뒤에 what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어 또는 목적어 없다. 자, 가만히 보세요. 타동사 뒤에 뭐가 나오죠?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오죠? 명사. 근데 절이 나왔죠? 그래서 명사절. 비동사 뒤에도 명사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명사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 맨 앞에 what이 나오고요.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고요. 그 쭉 가다가 뒤에 동사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제 타동사 뒤에 있는 what부터 이 불완전한 구조는 목적어. 그 다음에 what부터 여기까지는 또 마찬가지로 주격 보어. 비동사 뒤니까. 그리고 맨 앞에 있는 what부터 저 뒤에 동사. 다만 what 바로 뒤에 동사 있습니다. 동사 두 개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주어. 그래서 이 세 마리 싹 다 주목보잖아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what을요. 다만 이때 시험 문제가 어떻냐면 이 what을 대수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that도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앞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이 that은 뒤에 완전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what은 뒤에 불완전한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타동사, 비동사 또는 문장 맨 앞에 what 이 경우에 that을 써야 되니 what을 써야 되니 이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쉬워요. 지금 왜 이렇게 쉽냐 하면 앞에 선행사가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선행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what을 못 써요. that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train 다음에 앞에 뒤에 주어 있죠? he? 그 다음에 타동사 있죠? 훈련시키다?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러면 이때 what을 that으로 바꾼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앞에 있는 followers를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인데 이건 너무 쉬운 문제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우선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놔라. what에 대한 기본 개념. 명사절 접속사이고 것이라고 해석되고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나온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바로 앞에 and 있죠. 쌤이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줄만 쳐다보면 안 돼요. 밑줄만 쳐다본다고 내가 답이야. 이렇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문장 전체를 보고 막 해석하고 이지랄 하는데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그 밑줄 친 녀석의 품사 그리고 앞뒤를 같이 좀 봐주셔야 돼요. 3번은 뭐냐면 그 fair이라는 형용사의 밑줄이 꺼져 있죠. 그럼 바로 앞에 and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A 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d가 있고 또는 or이 있고 뒤에 B 있잖아요. 그러면 이 B는 반드시 A에 품사일치를 시키셔야 됩니다. 품사일치라는 게 뭘까요? 만약에 A 자리가 형용사면 B 자리도 형용사고요. A 자리가 예를 들어서 ing냐? B 자리도 ing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어떤 셈은 설명하고요. 품사일치다라고 설명하는 셈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무엇이든 이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럼 fair 바로 앞에 and가 있으니까 뭐다? 아, 얘는 병렬구조다. 그러면 바로 앞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honest라는 얘가 A고요. 얘가 B가 되는 겁니다. 품사일치 돼 있구나.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물론 앞에 2번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다 넘어가도 되지만
뭐 혹시나 이제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투부정사에 빗줄이 꺼져 있으면 쌤이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check it out 하라고 그랬죠. 자, 지금 투부정사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거라서 앞에 가니까 it이라는 가주어가 있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 진주어가 됩니다. 가주어 진주어죠. 설마 가주어 진주어 해석 못하는 사람 있는 건 아니겠죠? 가주어는 해석 안 하고 뒤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had been 그리고 뒤에 있는 trained까지 같이 빗줄을 꺼져 있는데, 자, 보통은 이제 요즘 이제 어법 문제에서는 시제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쌤이 5번에서는 간단하게 had pp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만 좀 적어 보면 5번 had pp. 우리가 이 had pp를 뭐라고 불렀냐면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중3 때 배우죠. 이 녀석을요. 그러니까 대과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과거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안 나옵니다. 요즘에는요. 그냥 과거 써도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한 시제 앞선,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과거가 나오기 위해선 과거 시제가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거 전에 과거가 형성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과거 완료라고 하죠, 우리가. 요건 이제 기간인데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현재 완료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은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had been pp 돼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완료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완료 시제와 수동태가 동시에 이제 그 한 동사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쌤은 대표적으로 have가 많이 쓰니까 have만 적을게요. have 다음에 been 들어옵니다. 딱 요거 보는 순간 현재 완료죠. had been 그러면 과거 완료고요. 자, 그러면 이때 뒤에 보니까 갑자기 또 뭐가 나와 있습니까? pp가 나오네. pp는 뭡니까? 타동사 원형에다 ed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는 완료 시제죠. 그리고 비동사의 pp형이 bene이니까 요 녀석과 요 뒤에는 수동태예요. bpp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다?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완료 수동태는요. 어차피 수동태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뒤에 못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었다니까. pp 되었다니까. 이때 시험 문제가 뭐냐면 가끔씩 내신 문제에서 빈 빼놓고 냅니다. 가운데 있는 빈. 빈을 빼는 순간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바뀝니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거 예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had been 그러면 완료. been trained 수동이죠. 그럼 쌤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안 나온댔죠? 그래 없어요. 근데 만약 빈을 빼버리세요. 만약 빈을 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왜 이거? 자, 이 빈을 빼는 순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had trained면 능동태가 돼서 훈련시키다가 됩니다. 훈련시켰다. 그러면 뭘 훈련시켰고 누구를 훈련시키는지 뒤에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 없죠?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가 돼서 뒤에 목적어 없다. 그래서 맞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6번 한꺼번에 영상 찍어서 같이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1번 A를 보겠습니다. found냐 find이냐. 근데 쌤이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and or 또 있죠. 이건 방금 전에 설명하는 거니까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럼 앞에 and가 있으니까 found가 답이면 앞에도 과거 동사나 pp형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found는 과거 동사는 pp니까. 만약에 finding이 답이면 앞에 ing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ing를 찾는 게 좀 더 편하겠죠? ing 찾아보세요. 앞에 ing 형태를 띈 게 없죠? 그럼 답은 그냥 found인 겁니다. 이걸 왜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물론 고3 돼서 병렬구조 문제, 즉 품사일치 문제 나오면 가끔씩 해석해야 되는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B를 보겠습니다. B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위주를 가지고. 자, 앞에는 위치. 두 번째 거는 what. 아니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요. 요거 C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C를 보세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비동사에 빗을 꺼져 있으면 수일치 문제.
아, 수일치 문제야 라고 대답하고 있죠. was 단수, were 복수니까. 자, 그러면 어차피 주어 찾기 놀이니까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겠죠. 앞으로. 문장에 맨 앞으로 가야지만 주어가 기어 나오니까요. 그러면 물론 도치도 있습니다. 도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 그 바로 위에 보면 세미콜론 있죠. 세미콜론은 어차피 나 끝이야. 그 다음부터만 보면 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뒤에만 보면 됩니다. 주어, 빵, 전치사고 수식어죠. 그럼 어디까지? 동사 앞에까지. 그러면 buildings, 건물들 여러 개 다 뭘 끝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잠깐만 딱 하나만 쌤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뭐 설명하고 싶냐면 C는요. 주어 자리에 이제 명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사가 이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요 수일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자리에 수식어가 나와요. 이 수식어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입니다.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길어지냐면 이게 많아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전치사 명사, 즉 전치사고 어떤 샌들은 전명구라 하는데 뭐 사람 이름 같죠? 두 번째는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죠. 세 번째는 뭘까요? ing 또는 pp입니다. 분사예요. 분사도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번째는 뭐냐면 관계사절입니다. 관계사절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어차피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 그럼 선행사는 명사. 그럼 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긴 형용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중간에 들어올 때는 주어 동사 뭐다?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문장이 주어 바로 뒤에 동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인데요. 자, 위치냐 와시냐. 답은 위치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코마가 찍힙니다. 코마. 자, 코마가 반드시 찍혀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수나 양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오브가 오고요. 이 뒤에 위치 또는 whom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앞에 하나, 그 다음에 which, whom 뒤에 또 하나. 자,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가 하나 필요하다? 접속사. 맞죠? 그래서 요놈 중에 하나가 접속사입니다. 자, 두 번째 그 which, whom 바로 앞을 보세요. 전치사 오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했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쌤이 얘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접속사와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녀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 역할과 동사 역할,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목관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접속사 역할과 목적어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 목관대입니다. 목관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마 앞에 있는 명사는 선행사예요. 선행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애들이 이때 which, whom을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애도 있어요. 왜일까요?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는 그 앞에 있는 수량대명사입니다. 얘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of는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이따가 뭐 어차피 문장이 있으니까 그 예문은 문장 보고 할게요. 이 수량대명사 자리에 많이 나오는 녀석이 뭐가 있냐면 뭐 one 나올 수도 있고요, two 나올 수도 있고 막 다 나올 수 있습니다. some 나오고요, most도 많이 나오고요, all도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둘 다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both도 나오고요, 둘 중에 하나 either도 나오고요, 둘 다 아니야 라고 할 때 neither도 나오고요, 등등등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 이 구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관계대명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학교 때는 때려 죽어도 안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나와버립니다. 이런 게요. 지금 현 고1 애들 교과서에도 이 문장이 나옵니다.
수량대명사 자리에 both 나오고요. 뒤에 which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쓰시면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선생님 잠깐만 빨간색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which, whom 이 녀석을 때려 죽어도 that으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that. 왜 안 되냐? 우선 첫 번째 앞에 코마 있습니다. 그럼 무슨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는 때려 죽어도 뭐 쓸 수 없댔죠? that 쓸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유. 이 which나 whom 바로 앞에 전치사 of 있죠. 목적격이든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때려 죽어도 뭘 쓸 수 없다?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that을 쓸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계속적 용법이다. 두 번째는 앞에 전치사 of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있잖아요. 이 which와 whom 대신에 또 뭐를 쓰면 안 되냐면 일반 대명사, 즉 인칭 대명사 같은 거, 즉 them, it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쓸 수 없냐? 아까 쌤이 이 구조를 처음에 설명할 때 동사 몇 개 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럼 동사 몇 개 있습니까? 앞에 하나, 그 다음에 which 뒤에 또는 whom 뒤에 하나, 맞죠? 동사 두 개가 있으면 뭐가 하나 필요하댔지? 접속사.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 which, whom을 them으로 바꾸는 또는 it으로 바꾸는 순간 일반 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맞죠? 즉, them, it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까? 이 뒤에 what이냐 아니면 which냐라고 나왔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는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 what이 아니라 잠깐만 선행사가 뭐지 여기서 암문장 전체인가? 아니네 암문장 전체일 리가 없네. range, slowly, emerged 주어 자리에 있네.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는 선행사는 저 앞에 있는 fix겠네. 그럼 이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them으로 바꾸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앞에 emerg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니까 동사 또 나오죠. were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hem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hich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선행사가 저 앞에 있는 fix입니다.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what은 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which다. 좀 어렵죠? 그러면 지금 이때 some of which는 그 fix 중에 일부가 아주 much alive. 뭐야? fix 선행사 맞나? 뭐 하여튼 요렇다라는 거죠. alive 하다 이겁니다. 잠깐만. 맞습니다. 봉우리들인데 이 봉우리들이 살아있다고? 뭐 하여튼 이렇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서 쉽게 답은 쉽지는 않지만 이제 which다. 그런데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 설명할 건데요. 왜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떨어져 있냐? 방금 전에 쌤이 선행사를 fix라고 그랬죠. 그러면 왜 떨어져 있지? 이 어차피 관계대명사 저를 fix 바로 뒤로 보내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쌤이 이제 나왔을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별표를 치겠습니다. 답이든 아니든 아주 중요합니다. 6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때 교과서에는 죽어도 안 나오는 이제 구조죠. 어차피 예비고일 하면서 문법 수업은 들을 거니까 보통은 다들 학원 다니면서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우리가 목적어는 영어상에 두 개가 있다잖아요. 하나는 타동사의 목적어,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코마가 있든 없든 그 뒤에 상관없고 그 뒤에 아니 이렇게 하죠. 잠깐만 미안합니다. 잠깐만 지우고 여기 목간대가 나왔습니다. whom 위치에 쓸게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이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자, 항상이야. 목관대 뒤에는 목적어 없어야 돼요. 그럼 지금도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없죠? 왜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whom 위치가 있으니까. 이게 목관대죠. 맞죠? 항상이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 없다. 타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명사, 즉 선행사. 전치사를 앞으로 뺄 수 있죠. 이렇게. 이 전치사가 자기 짝꿍을 잃어버려갖고 짝꿍 찾아온 겁니다. 근데 짝꿍이 변신을 하고 있죠. 위치 whom으로. 그래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전치사가 자신의 짝꿍 위치 whom 앞으로 빠진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게 중요하냐? 아까 문제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빨간색입니다. 지금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라는 게 갑자기 팡 생겨버렸어요. 이럴 때는요. 이 which, whom 때려 죽어도 뭐를 쓸 수 없다?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다 that 바꿀 수 있는데 딱 두 가지 경우에 that을 쓸 수 없다. 첫 번째 앞에 코마 있는 계속적용법. 두 번째 앞에 전치사 있을 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즉 뒤에 있던 전치사가 앞으로 빠지는 경우 완전하다.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나와버립니다. 완전한 구조가 나와버려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완전하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무조건 불완전하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전치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완전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완전한 구조가 뭔지 앞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 다 아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장 성분 다 있는 거. 두 번째 주어 더하기 get 또는 비동사 더하기 pp. 수동태죠. 수동태 셈이 무조건 완전하다 했죠. 두 번째 주어 더하기 완전자동사. 이 구조입니다. 물론 이 뒤에는 수식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사든 아니면 전치사구든 부사절이든 수식어 나올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완전한 구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in which 앞을 볼 필요도 없어요. 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share 공유한다 타동사 나왔죠? 그럼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특정한 문제를 끝. 그러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during 그 뒤에 있는 이제 regularly에 부사에 빗줄이 꺼져 있죠? 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사는 형용사 꾸며준다. 또는 pp를 꾸며준다. 지금도 뒤에 스케줄에 일이 붙어 있잖아요. 스케줄을 우리가 항상 명사로만 알고 있거든, 애들이. 하지만 스케줄도 동사가 됩니다. 일정을 잡다라는. 근데 지금 ed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결국엔 pp가 되는 거예요. pp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 얘는 형용사인 겁니다. 그럼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부사, regularly가 스케줄들을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아까도 설명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도 또 넘어가도 되는 문제죠. 왜? 바로 앞에 뭐가 있으니까. and가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도 ing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맞죠? 근데 앞에 없죠. 이건 틀린 겁니다. 답 3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 이거 또 얘기하지만, 3번 잠깐만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자, 뭘 설명하냐? share, 타동사입니다. 공유하다, 나누다. 타동사 원형에 ing 붙어 있죠? 반드시입니다. 있어야 돼요,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능동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타동사 뒤에 목적어 딱 있다? 타동사만이냐 아니냐? 타동사 ing 뒤에 있는 목적어도 to 더하기 타동사 원형 뒤에 있는 목적어도 다 능동입니다. 목적어 뒤에 있으면 다 능동이에요, 무조건. 자, 그러니까 지금 뒤에 목적어도 없죠?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도 없잖아요. 끝! 답 3번.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따로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먼저 부정대명사라는 건데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투부정사에 밑줄이 꺼져 있죠? 이건 왜 밑줄이 꺼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할게요. 우선 deal with는 다루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deal with, handle, treat, 뭐 cope with, address 다 다루다잖아요. cover도 있고요. 자, 앞에가 중요한데요. 주어 BPP입니다, 지금. 수동태죠. 이 뒤에 때려 죽어도 동사원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 얘가 많이 들어가요. 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be used to 부정사죠. 다 알죠? 주어가 동사원형 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겁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자, 지금도 앞에 보면 BPT 수동태가 있습니다. been, 그 다음에 formed. 아까 우리 완료 수동태 배웠죠? have been formed.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 아니라 투성스 들어가 있구나. 그럼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끝. 자, 그럼 이제 4번인데 4번은 그냥 요즘에 이거 갖고 문법 문제 안 나오지만 그냥 원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원. 얘 복수형이 원제죠. 것들. 맞죠? 물론 원이 하나라는 뜻도 있고 하나의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원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원즈를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원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형용사가 올 수 있습니다. 원을 꾸며줄 수 있어요. new one, 새로운 것, new ones, 새로운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것 또는 뭐뭐 것들 이거고요. 근데 이거가 시험 문제 이제 내신에서 보통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CF 비교해라 뭐냐면요 지시대명사입니다. 특히나 지시대명사 이시예요. 그 다음에 이세 복수형이 뭡니까? they 또는 them이죠. 이건데 it을 언제 쓰고 원을 언제 써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은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개 중에 하나고요. it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사는 게 아니라 많은 휴대전화 중에서 하나를 사는 거니까 그때는 원이에요. 근데 나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찾아야 되겠다. 뭘요? 그것을. 내가 잃어버린 휴대전화 딱 하나죠? 그때 it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대명사와 지시대명사 중에 어떤 게 맞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문제 의도는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원이냐 원즈냐예요. 그러니까 대명사 수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주어 보면 they 있죠?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니까 원즈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원의 s를 빼고 단수 형태를 쓰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10년 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니네. 더 있구나. 맞지? 더 있죠. 2010년 거 나머지 두 개는 다음 영상에서 쌤이 업로드 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푸는지를 알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계속 연습하고 외우고 품사가 중요하다, 문장 성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해석하고 문법 문제 푸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동그라미 1, 2, 3, 4, 5번은 50초도 안 걸려야 되고요. 보통 30초 수능제는 정도 걸리면 되고 ABC는 뭐 내신이니까 ABC는 더 적게 걸리죠. 10초, 20초, 30초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7번, 8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